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웨딩 차려까지 다 끝내놓고 결국 파혼했네요. 전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애견 미용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애견에 관심이 많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이 일을 선택하게 되었네요. 동네 장사이다 보니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합니다. 물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강아지를 미용까지 맡기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제 생각이 틀렸네요. 어린 여자 손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는 20대 초반이었고 예전에 본인이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털털하고 부침성 좋은 친구였습니다.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제가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저희 집 단골이 되었습니다. 제 가게 앞이 본인 집 근처라 그런지 바쁜 일이 있으면 강아지들을 제 샵에다가 맡겨놓고 가곤 했습니다. 솔직히 바쁘고 정신없을 때는 그렇게 할 때마다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동네 장사이니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했죠. 계속 뭔가에 집중하고 살아와 연애란 것을 몇 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핑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 나름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었고 계속 그러다 보니 이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손님이 저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줘도 되냐고 묻기에 처음에는 괜히 껄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싶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기에 누구냐 물으니 본인 오빠라고 하더군요. 뭐 20대 초반의 남자를 소개시켜주려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본인이 집에서 막둥이이고 오빠랑 나이차가 무려 10살이 난다고 하기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직업은 은행원이고 키도 크고 잘생겼다 하기에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만나보겠노라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 직접 만나고 나니 생각했던 이미지와도 비슷하고 마음에도 들었습니다. 상대방도 저를 나쁘지 않아 하는 것처럼 보여서 급속도로 빠르게 친해졌고 연락하고 지낸 지 2주 만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새언니 되는 거냐며 엄청 잘해주고 챙겨주더군요. 제가 마치는 시간에 전화 와서 본인이 음식 만들었으니 와서 먹으라는 둥 언니 하며 저를 잘 따랐습니다. 그렇게 연애한 지 2개월이 좀 넘었을 때 그 남자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질질 끊는 거 싫다며 서로 나이도 있고 잘 아는 것 같으니 빨리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저도 싫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살던 지역은 아니라 연고도 없는 터였는데 빨리 결혼해서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 남자 집에 인사를 갔더랬죠. 인사를 드리는데 저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은행원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뭐 애견 미용하는 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더군요. 그 상황이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냥 잘 키운 아들 장가가는 게 별로 내키지 않나 보다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강하게 결혼하지 마라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 결혼은 하되 우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 후에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양가 인사까지 마치고 살 집이며 웨딩 촬영이며 예식장까지 다 예약을 하고 잡아두었습니다. 이제 결혼 날짜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 싶었죠. 웨딩 플래너와 함께 준비를 했는데 그 친구와도 많이 친해져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것저것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잘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고맙게 느껴져서 애견샵 마치고 나면 만나서 저녁도 한 번씩 먹고 차도 한잔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가씨가 될 남편의 동생이 저한테 마치고 놀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날 웨딩 플래너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이 좀 있어서 좀 그런데 다음에 놀면 안 될까?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누구랑 약속 있냐고 하기에 장난식으로 웨딩 플래너야 나 바람 안 핀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카톡 와서 재밌게 놀았냐고 연락이 오더군요. 이건 뭔가 질투를 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본인은 바쁜 일이 있다고 아이들 좀 맡긴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정말 워낙 바빴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한 뒤 애견 울타리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바빠서 따로 놀아줄 시간도 없었고 손님이 데려온 대형 애완견도 있었기에 울타리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시쯤 지났을 때 돌아오더군요. 그런데 본인 아이들이 울타리에 있는 것을 보고 엄청 기분이 나빠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타리에 두고 아직 한 번도 안 봤냐고 하기에 보다시피 지금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미안하다 사과를 했죠. 들은 척도 안 하고 데리고 가더군요. 마음이 상한다 싶어 좀 여유로워진 뒤 카톡을 했습니다.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보내며 다음부터는 안 그런다고 하니 냉랭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저한테 와서는 오늘 같이 놀자고 하더군요. 정말 어리다고 느낀 게 뭐냐면 미리 약속을 잡지도 않고 너무 즉흥적으로 뭐든 결정을 합니다. 제가 계속 본인만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은 오빠랑 영화 보기로 했다고 하니 알겠어요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언니 오빠 소개시켜줬는데 언니는 나 안 해줘요? 하기에 내가 여기에 아는 사람 자체가 많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니 뭘 바래 하더니 가게를 나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싶었죠. 계속 마음이 쓰여서 다음날 전화해서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언니, 근데 우리 집에서 언니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한다? 이러면서 뭔가 저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쩌지? 하니 진짜 우리 부모님 별로지? 하면서 제가 자꾸 본인 부모님 욕을 해주기를 바라는 느낌? 아무리 제가 어리석어도 아가씨 될 사람 앞에서 그럴까요? 그래서 에이 좋으신 분들인데 내가 마음에 안 들겠지. 결혼해서 잘하면 되지 뭐 하니 아주 천사 같네 하더군요. 정말 알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러다가 모든 의문이 풀리는 날이 왔습니다. 세상이 좁다는 것은 알았지만 많이 그렇더군요. 웨딩 플래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을 만나러 카페로 왔는데 손님 중 얼굴이 신랑님이랑 너무 닮아서 놀란 마음에 연락드린다고요. 일단 모르는 척 했는데 웨딩 플래너로서 고객이 결혼하길 바라는 것은 맞지만 이건 정말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일단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했죠.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도대체 뭐가 진실인 거냐 물으니 일단 만나자기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더군요. 본인 동생이 늘 본인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줬답니다. 처음에는 몇 번 만나다가 자꾸 이상한 행동, 예를 들면 친하게 지내다가 뭔가 질투를 느끼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에 안 만났는데 자꾸 만나보려면 땡깡 부리고 그래서 억지로 만난 적도 몇 번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저를 만난 거고 잘 돼서 좋아하다가 본인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게 되면 부모님한테 가서 이간질을 아주 심하게 하고 뭐 그런 적이 전에도 한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장 결혼 그만두라고 선자리 알아봤으니 무조건 선을 보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나갔다고요. 그 동생도 이해가 안 되었지만 이 남자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생은 그냥 본인의 새언니가 될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아야 하고 무조건 다 자기한테 맞춰줘야 하는 이상한 습성을 지닌 인간이고 이 남자는 아무리 그래도 결혼할 여자까지 있는 사람이 부모가 선벌한다고 알겠습니다 하고 자리에 나가는 모질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결혼 없자고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음날 그 동생한테 전화와서 언니 뭐 어찌어찌 했다면서요? 그러기에 저희 부모님한테 잘 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냥 침착하게 그러게 잘 안 돼서 미안하다 하고 말려고 했는데 제가 도와드려요? 하면서 저를 농락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자기 손바닥 안에 모든 게 있다고 확인받고 싶은 어린애처럼 보이더군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오빠가 찾아오기에
이미 끝난 사이 아니냐며 이제 만날 일 없으면 좋겠다고 하니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우물쭈물 대기에 뭔데 그러냐고 하니 결혼 파토나서 예약한 것들 다 취소했는데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며 본인 돈으로 다 결제했으니 돈을 받아야겠다 하더군요. 정말 무슨 이딴 쓰레기들이랑 엮였나 싶은 마음에 네가 잘못해서 다 취소한 건데 왜 내가 돈을 줘야 하냐고 하니 그래도 결혼을 깬 것은 너니까 반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 은행원이라 금전관계가 아주 투철하시기에 도저히 뚜껑이 열려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등신으로 보이냐고. 지금 결혼할 사람 놔두고 처음 본 것도 모자라서 이딴 소리까지 내 앞에서 하고 있냐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잖아 하기에 꺼지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화가 도저히 안 가라앉아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금 뭉치도 한 다발 들고 갔죠. 돈 뿌리고 꺼지랄 셈으로요. 그렇게 가니까 시어머니 될 뻔한 그분이 토끼 눈으로 놀라더군요. 웬일이냐고요. 돈 갖다 드리려고 왔다 하니 무슨 돈? 하시기에 수수료 절반 받아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하니 당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하시기에 어머님이 선보기에서 저희 파혼했습니다 하니 무슨 소리냐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냥 또 동생이 아는 여자 소개시켜줬던 거더군요. 진짜 남매가 아주 그러면서 계속 여자 만나왔던 거고 제가 동생 마음에 안 들게 되자 동생은 다른 여자 만나보라며 오빠를 꼬신 거였습니다.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나 싶어서 돈다발 던지고 앞으로 상종하고 살지 말자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기막히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도 이해가 가는지 아무 말도 안 하시더군요. 다음날 나도 없는 집을 왜 가냐며 연락이 왔기에 네가 원하던 돈 주러 갔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하고 끊었습니다. 이제 그냥 상종 말고 살아야지 하는 와중에 그 동생까지 찾아오더군요. 언니 어제 어쩌고 하자마자 뺨을 때렸습니다. 어른들 갖고 노는 거 재밌냐고 하니 눈만 크게 뜨고 절 보더군요. 그냥 꺼지라고 했습니다. 네가 네 친구들한테 여기 애견샵 이제 가지 말라는 것도 다 안다. 그래도 그 손님들 나한테 온다. 세상이 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냐? 하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니 애견 찾으러 온 손님이 와 있었기에 사람이 쳐다보니 지도 민망했는지 나가더군요. 그러고 얼마 뒤에 장사 접었습니다. 정말 애정을 갖고 시작한 가게지만 지가 영 기분이 나빠서요. 어디서든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뜨는데 그냥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웨딩사진 갈기갈기 찢어서 그놈 일하는 데 찾아가서 면상에 뿌렸습니다.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요. 그리고 바로 나왔습니다. 뒷일은 모르고요. 여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집안의 쓰레기 같은 남매였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철없는 동생과 그 동생 장단에 맞춰서 여자 만나고 희덕대고 결혼 날짜까지 나왔는데 소개팅하는 미친놈. 제가 방생합니다. 정말 조심하세요.